자, 수열이 무엇인지 일단 그 뜻부터 알아야 되겠는데 가장 원초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많은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의가 수를 나열한 것 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얘기해서. 그래서 수열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쵸? 자, 그래서 수를 단순히 나열한 거야. 그러면 진짜 뭐 1, 3, 2, 7, 4, 3 그럼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수열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숫자를 나열해서 그냥 쭉쭉쭉 썼잖아. 나열이 뭐야? 그냥 쭉 쓴 게 나열이잖아. 그쵸? 무슨 원형으로 써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웬만하면 일렬로 나열한 걸 이제 수열로서 우리들은 취급을 할 거야. 그래서 수를 쭉 나열해놓은 것이 수열이다. 보면 알겠지만 규칙 같은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규칙은 딱히 없어도 상관은 없어. 규칙 없어도 돼. 다만 규칙이 없으면 우리들이 다루는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다루는 그러니까 문제들에서 나올 것들은 다 규칙이 있는 것들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수를 쭉 나열한다고 했을 때 방금 전처럼 뭐 1, 3, 2, 7, 2, 4 뭐 이런 식으로 나열한다고 했을 때 써지는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몇 번째라는 것들이 다 생기죠. 그쵸? 몇 번째라는 것들이 다 생기는데 그때 얘를 갖다가 첫 번째 항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항. 줄여서 첫 항이라고도 불러요.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겠어? 두 번째 항. 그치? 뭐 제2항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두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을 뭘로써 붙인다? 다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 항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요것들 하나하나가 다 항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항이라고 불러. 그래서 맨 처음에 써진 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써진 게 두 번째 항, 세 번째 써진 게 세 번째 항. 오케이?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첫 항, 두 번째 항 쓰기엔 너무 많잖아. 그쵸? 쓸 게 너무 많으니까 요것들을 이제 기호를 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열 이름을 또 주겠다 이런 얘기야. 수열 이름을 어떻게 주냐면 보통 소문자를 좀 크게 쓰고요. 소문자를 크게 쓰고요. 여기다 밑에다 조그맣게 n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여기 있는 소문자 이 a는 딱히 뭐 아무거나 놔도 상관없어. 요 a가 뜻하는 게 굳이 말하면 수열 이름이거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n이 이제 변수 이름이 돼. 이거 어디에서 이런 느낌 너희들 이거 처음 보는 느낌이면 안 되는데 이게 이런 데서도 많이 쓰였어.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뭐야? 함수지. 함수에서 fx 함수 이거 봤을 때 너희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꼭 f라고 써야지만 함수인가? 아니지. 이것도 함수지. 이것도 함수지. 그럼 여기 달라진 게 fgh인데 얘네들이 뜻하는 게 뭐였는데? 함수 이름. 그냥 우리들이 주기 나름이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막 바뀌어도 상관없어. 패턴이 뭐다? 알파벳 쓰고 괄호 쓰고 하는 패턴이었다. 그때 여기는 x는 문자를 뜻하는 거였죠? 변수 이름이었다 이게. 수열도 마찬가지야. 함수랑 되게 그래서 유사한 점이 많아. 자, 그러면 얘는 그 an이라는 이 수열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온 놈이잖아. 그럼 얘를 갖다가 a1 이렇게 쓴다. 첫 번째 항. 그럼 얘는 두 번째 항은 뭐라고 쓰겠어? a2, a2. 세 번째 항 a3 또는 a3. a4부터는 약간 발음이 이상해져서 a4.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읽어. a1, a2, a3. 영어로 읽다가 a4, a5, a6. 한글로 읽어. A4, A5, A6 하면 되게 발음도 이상 꼬이고 그러거든. 물론 셈마다 이건 차이가 있다. 자, 하여간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에서 수열 이름을 AN이라고 줬는데 방금 요 느낌, 얘가 A1이라며 얘가 A2라며 그래서 첫 번째 항이 A1이고 두 번째 항이 A2지. 야, 그럼 AN도 몇 번째 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몇 번째 항? 그치, N번째 항이라는 의미도 가질 수가 있겠네.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수열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다. 아직 1도 시작 안 한 거야. 자, 이제 규칙, 아직 좀만 더 얘기할게요. 수열을 이번에 세로로 좀 나열해볼게. 규칙 있게.
2, 4, 6, 8. 자, 그럼 얘가 첫 번째 항인 거죠. 얘가 A1. 얘가 두 번째 항 A2. 세 번째 항 A3. 네 번째 항 A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A에는 과연 뭐라고 써야 될까? 땡. 여긴 뭐라고 써져 있을까? 맞춰봐. n-2 땡. 2n. 그렇지. 자, 봐봐.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맞아? 2 곱하기 그러면 2 곱하기 4인데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맨날 2 곱하기는 변함이 없어. 근데 여기는 1, 2, 3, 4가 변하고 있지. 변하고 있지. 심지어 얘랑 똑같은 거 보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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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여기 써질 것은 2 곱하기 n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an이 2n이구나 라는 걸 알았잖아. n번째 항이 2n이다. 그럼 여기다가 n 앞에 1 대입하면 맨 처음 거 나오겠네. 맞아? n에 2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겠네. n에 3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겠네. n에 4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니까 n 앞에 1 대입하면 2는 A1이다. 2는 A1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요 놈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 왜? 요것만 알면 첫 번째 항 뭔지 알아 몰라? 알잖아. 두 번째 항도 뭔지 알잖아. 세 번째 항도 뭔지 알고 네 번째 항도 뭔지 아니까 모든 항을 다 알려주는 식이 되는 거지 이건. 그런 의미에서 요거 AN 아까는 뭐라고 불렀어? n번째 항이라고 불렀는데 다시 말하면 얘는 모든 항을 알려주기도 하는 공식 같은 놈이라서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일반항. 우리 일반적으로 할 때 그 일반적이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일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 얘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항은 이걸 것이다. 근데 사실 일반항은 몇 번째 항을 뜻하는 것이다? n번째 항을 뜻하는 것이다. n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자가 들어간 항을 얘기하는 거야. 문자가 들어간 항을 얘기해. 자,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구나.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 마음가짐 하나가 이제 정리가 돼야 되겠는데 A 네모의 의미. A 네모의 의미라고 해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몇 번째 항이구나 라는 의미. 그래서 몇 번째 항이다. 지금 n자리에 네모 있으니까 네모 번째 항을 뜻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첫 번째 마음가짐 이런 걸 봤을 때 아, 걔 몇 번째 항이구나 라는 걸 눈치채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로 뭐냐면요. 이 일반항 AN에 일반항에 있는 n에다가 네모를 대입하는 거구나. 대입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N이 4n 빼기 7이었어. A7 얼마냐? 21. 왜? 그냥 n이 7로 바뀌었으니까 n자리에 7 대입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돼? 오케이. 이런 식으로 특정 항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몇 번째 항은 아 그냥 네모 대입해서 구해주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의미는 대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지금 방금 보면요. 두 번째 의미 여기 대입의 의미를 가졌죠. 대입의 의미를 가졌어. 여기 식에다가 대입의 의미를 가졌어. 우리 이거 언제 많이 썼어? 모 대신에 모 대입하는 거. 함수에서 되게 많이 쓰지 않았어? 그치? 함수 값이랑 되게 느낌 비슷하지? 자, 수열의 두 번째 정의. 이거 신사고 교과서에서만 이제 나오는 정의거든요. 결론은 함수로 정의를 해요. 근데 함수도 보통 함수가 아니라 봐봐. 여기 무조건 맨 처음에 1 집어넣어야 되고 두 번째 2 집어넣어야 되고 세 번째 3 집어넣어야 되죠. 딴 거 집어넣으면 안 되지. 보통 함수라면 막 루트 대입해도 돼, 안 돼? 되고 분수도 대입해도 되잖아. 근데 수열은 그런 거 대입하면 안 돼. 자연수밖에 대입 못 해. 자, 그래서 어떤 함수냐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데도 있다. 근데 너무 큰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다. 너무 얘네들을 신경 쓸 필요는 없겠고 이 지금 파트에서 이 부분에서 신경 써야 될 건 이거다. 첫 번째 의미 몇 번째 항이다. 두 번째 의미 대입했다.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여기까지 질문 없죠? 너무 완벽하니까.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이라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규칙 있는 수열들을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배울 건데요.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이라는 걸 배워보도록 할 거야. 가보자. 등차 수열. 이제 121종 얘기예요. 121? 야, 121 누구 제곱이야? 11제곱. 별 의미 없는 거 있습니다. 자,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규칙을 갖느냐? 사실 이름에서 볼 수 있어요. 얘들아, 등.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등이란 단어? 뭐라고? 그렇지, 같다. 같다야. 뭐가 같다? 차가 같은 수열이야. 정확히 말하면 이웃한 두 항의 차가 같아야 돼. 변하면 안 돼. 그래서 일정하다고 얘기해요. 일정한 수열을 갖다가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으로 처음에 2가 있었어. 첫 항이 2야, 두 번째 항이 5야. 그럼 얘네들의 차이는 얼마야? 3이지. 그럼 그 뒤로 나열되는 것도 맨날 3 차이가 나도록 써야 돼. 그러면 다음에 뭐 써야 될까? 8 써야 되겠지. 그 다음에 뭐 써야 될까? 11 써야 되겠지. 그 다음에 14 써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수열을 갖다가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근데 너희들 이거 암산 되게 잘 됐지? 어떻게 암산했니? 둘의 차이가 3 나는 거 보고 5랑 누가 차이가 3되나 해서 8 찾았니? 아닐걸? 그냥 3 더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을걸? 그렇지?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같은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웬만한 교과서는 이 두 번째 정의를 정식 정의로 써. 근데 이름만 보면은 첫 번째가 더 와닿잖아. 사실은 두 의미는 어떤 것이다? 같은 것이다. 보면 알겠지만 이웃한 두 항의 차 3이었지? 그걸 계속 더해갔지? 같은 수?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놈이 좀 특별한 의미를 갖다 보니까 얘를 갖다 이름을 주는데 그걸 갖다가 공차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 공차라고 불러요. 헷갈려요. 나중에 가서 공차수열 이런 인간 꼭 있어요. 나도 가끔 그래. 우리 그러지 말자 제발. 자, 하여간에 그러면 이 수열의 공차는 얼마구나? 3이구나. 그러니까 맨날 차이가 얼마니? 라고 묻는 게 공차가 얼마니? 라는 거다. 자, 그러면 1, 5, 9, 13 맨날 몇씩 커지니까 4씩 커지니까 공차는 얼마구나? 4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을 갖는 수열을 배우겠다는 건데 이 우리들이 규칙 있는 수열이면 가장 중요한 건 일반항이야. 일반항이야. 우리들이 앞으로 배울 모든 수열은 일반항 찾기가 제1순위가 돼야 돼. 일반항을 찾지 않고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일반항은 매우 중요하다. 오케이? 물론 일반항이 처음부터 주어져 있으면 걔를 갖다 이용해가지고 뒤에 구하라는 걸 구하면 되는데 문제들이 당연히 친절하지가 않아요. 일반항을 구하도록 문제를 내게 된다. 그래서 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좀 써볼 거야. 자, 그때 이제 아까 메인이 되는 공차를 반드시 써야 되고 공차 기호를 D라고 할게요. D. 이제 차이가 영어로 뭐였냐? 몰라. D로 시작하는 뭔가야. 그래서 D라고 두는 거야. 자, 그리고 첫 항을 셈이 편의상 A라고 하겠다. 첫 번째 항이 A야. 오케이? 그럼 두 번째 항은 공차를 D라고 놨으니까 얘 앞에 얼마를 더해야 되겠구나. D를 더해야 되겠구나. A 플러스 D. 이게 두 번째 항이 되는 거야. 뭔지 몰라서 계산 안 하는 것 뿐이야.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 뭐야? A 더하기. 그치? 얘한테 한 번 더 더하니까 A 더하기 2D지. 그치? A4는? A 더하기 3D지. 그냥 계속 D 더하고 D 더하고 D 더하는 거잖아. 자, 이런 식으로 간다면 A에는 분명히 A 더하기 몇 D 이렇게 쓰겠네? 그렇지. N-1D지. 감탄했어. 꼭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N이니까 변하는 게 여기 이 숫자들이 바뀌고 있어서 그럼 여기 N이면 ND라고 얘기해. 근데 그러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왜? 지금 보면 여기 2일 때 A 2일 때는 1D잖아. 1D. A 3일 때는 2D잖아. 2D. 계속 몇 차이 나? 여기. 그치? 하나 모자라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 모자라. 얘로부터 하나 모자라니까 N-1D가 와야 돼. 잘했습니다. 됐어? 자, 참고로 여기서 N이 요걸 뜻하는 거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너희들한테 미리 쌤이 좀 더 심화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약간 심화까지는 아니고 응용적인 얘기를 하려고. 요거 아까 함수처럼 생각하면 변수 n이지. 그러니까 얘가 바뀌면 얘만 바뀌는 거고 나머지는 첫 항 공차 주어진 대로 그대로 따라가겠지. 그러니까 n이 변수야. 그러니까 얘를 x처럼 생각하면 여기가 x가 될 거야. 맞아? 그럼 몇 차 함수처럼 보이지? ax라고 하면은 a 플러스 d 분배 때려서 dx 빼기 d잖아. 그렇지? 1차 함수 dx 플러스 a 빼기 d 해가지고 1차 함수처럼 보이지. 그치? 자, 요거 등차 수열은 1차 함수랑 동일해.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 얘들아, 그럼 우리 1차 함수 그래프로 굳이 그린다면 무슨 모양이 나타났지? 직선 모양이 나타났지. 그리고서 우리들이 1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게 뭐지? 기울기. 그렇지. 이 1차 함수에서 기울기라고 얘기하는 놈이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뭐랑 같지? x의 계수 뭐야 지금? d. d 뭐라고 했어 한글로? 공차. 일정한 차이. 기울기가 공차의 역할과 똑같아. 그럼 기울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 기울기. 우리들이 배운 기울기 공식. x증가량분의 y증가량. 그래서 a, FA부터 B, FB까지 기울기. x증가량 B 빼기 a면 y증가량 얘 빼기 얘였지. 근데 함수가 아니라 지금은 수열이다 보니까 AM 요게 수열이고 AN 요게 수열이면 지금 얘는 M 집어넣은 놈이고 얘는 N 집어넣은 놈이잖아. 그러니까 N, N, 같은 놈이라서 이렇게가 분모로 오게 된다. 돼? 자, 그래서 요게 공차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등차 중항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정확히 말하면 두 항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수열의 응용성이 되게 넓다고 했잖아. 그쵸? 그 놈에 대한 얘기야. 쌤이 아까 이제 A1은 A 플러스, A라고 둔다고 했지. 그래서 A2는 A 플러스 D. 뭐 A3은 A 플러스 2D 이런 얘기지. 그치?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다 첫 항을 기준으로 본 느낌이야. 여기한테 D를 더하면 두 번째 항이 나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얘한테 또다시 D를 두 번 더하면 세 번째 항이 나오는 것이다. 맞아? 그런 식으로 몇 D를 더하면 N번째 항이 나오냐? N-1D를 더하면 N번째 항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누굴 기준으로 한 거야? A1 얘를 기준으로 한 거야. 근데 누가 법으로 정했나? 아니야. 얘를 꼭 기준으로 둘 필요는 없어. 뭔 소리냐면 A1을 A2 기준으로 얘 기준으로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해주면 되지? 빼주면 한 번 빼주면 되지. 그렇지? 그럼 질문 A4는 A3 기준으로 공차 몇 번 더한 거? 한 번만 더 해주면 되지. 얘 바로 다음에 있는 거잖아. 여기 봐봐. A3 다음에 A4 있잖아. 그럼 A3한테 공차 한 번 더 하면 얘 나올 거 아니야. 다시 A7은 그럼 A3 기준으로 공차 몇 번 더한 걸까? 4번 더한 거지. 4D. 이렇게 쓰는 거 얼마든지 가능. 쌉 가능. 자, 다시 그럼 A3은 A7 기준으로 공차 몇 번 더한 거? -4. 그러면 여기 있는 두 가지의 항 넘버를 통해서 여기 있는 D의 개수가 결정이 되는 거네. 여기 있는 4랑 3을 통해서 D의 개수 1이 결정되는 거고 7과 3을 통해서 D의 개수 4가 결정되는 거고 3과 7을 통해서 개수 마사가 결정되는 거고. 어떤 느낌이야? 그렇지. 왼쪽 거에서 오른쪽 거 빼는 거죠. 그렇지. 혼자 있는 거에서 같이 D 누구 더한지 그거 알고 싶은 거 빼는 거죠. 1 빼기 2에서 마이너스 1, 4 빼기 3에서 1, 7 빼기 3에서 4. 돼? 공식으로 쓰면 AM은 AN 플러스 그럼 몇 D? M-ND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근데 얘는 다시 말하는데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응용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그 아까 뭐였냐? 오늘 맨 처음 풀었던 문제가 A15가 25고 A23이 뭐 얼마냐? 41? 뭐 대충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 이거에서도 그러면 공차를 아까 기울기처럼 구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거 두 개지. 근데 A23은 A15 기준으로 공차 몇 번 더 더해주면 돼? 8번. 8. 41은 25 플러스 8D야. D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게 근데 요럴 때보다 언제 더 강력하게 쓰냐면 등차수열에서야 딴 데선 못 써 사실. 등차수열에서 두 항에 차를 줬을 때, 뺀 걸 줬을 때 이때 되게 많이 씁니다. 왜? A8은 뭐 A5 더하기 3D인 거 뻔히 알잖아. 그럼 A5가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둘이 빼겠네? 그게 3D겠네? 두 항의 차는 바로 몇 D인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것도 여전히 얘에서 얘 빼기 얘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A10 빼기 A7은 몇 D? 3D. 이렇게 나온다고. 돼? 10 빼기 7 해가지고 3D.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응용법이 되게 많다고 했어. 근데 응용 못하더라도 푸는 데 지장 없다. 만약에 오늘 들은 게 너무 복잡했어. 뭔 얘기를 하는지 거의 다 까먹었어. 그러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이것만 갖고 다 풀 수 있어. 이따가 얘기할 등차중앙 그게 하나 포함해서. 두 개만 알면 다 풀 수 있어. 하지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들은 너희들의 좀 응용력도 기르고 그러면서 동시에 문제 풀 때 풀이 과정도 좀 짧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해되니? 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등차중앙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두 항의 관계에서 좀 많이 쓰이는 게 하도 많이 쓰여가지고 이 등차중앙 나오는 거거든. 자, 이 등차중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들이 수열을 봤을 때 3개만 뽑아봤을 때 특정한 3개를 봤을 때 3개 A, B, C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면
그 가운데 있는 얘를 갖다가 등차 중앙이라고 부른다. 정의 자체는 별거 없어요. 뭐? 세 개가 등차 수열일 때 그 가운데 놈을 등차 중앙이라고 부른다. 근데 굳이 말하면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죠. 근데 되게 재밌는 관계가 생겨요. 되게 재밌는 관계가 생기는데 뭐냐면 B라는 게 2분의 A 플러스 C다 라는 관계가 생겨요. 그러니까 얘들아 A 두 개 더해서 이뤄나는 거 우리 뭐 구할 때 쓰는 거지? 평균 구할 때 쓰는 거지. 평균 중에서도 산술 평균. 산술 평균 할 때 쓰는 건데 지금 이 가운데 있는 놈은 양 옆에 있는 놈의 산술 평균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도 그럴 게 왜? A라는 건 B 입장에서 공차를 한번 뺀 놈이잖아. C라는 건 B 입장에서 공차를 한번 더한 놈이잖아. 둘이 더해봐. A 플러스 C는 2D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그러니까 양변 2로 나누면 그게 2B. 물 끄덕이고 있어. 이렇게 나오니까 양변 2로 나누면 이렇게 나오잖아. 돼?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는데 분수를 별로 안 좋아해서 미안해. 분수를 안 좋아해서 양변 2배한 이거를 훨씬 더 많이 쓸 거야. 돼? 오케이.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얘도 응용법이 되게 많다. 응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얘기를 하겠다. 자, 수열 A1, A2, A3, A4, A5 이렇게 5개가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A1, A2, A3 이 세 개가 연속적으로 등차 수열 맞아 틀려? 맞지? 그럼 이 세 개 입장에서 등차 중앙은 누구야? A2지. 그치? A1, A2, A3에서 이 중에서 등차 중앙은 A2야. 그러면 A2, A3, A4, A2, A3, A4 이것도 순서대로 등차 수열 이뤄 안 이뤄? 이루지. 그럼 여기서 등차 중앙은 누구야? A3이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응용이 뭐냐면 A1, A3, A5 이거 등차 수열이게 아니게? 맞아요. 맞지. 왜? 지금 2칸 건너뛰었지. 1칸, 2칸. 몇 D 더한 거지? 2D 더한 거지. D 한 번, 두 번이니까 2D 더했어. 여기서 또다시 이렇게 2칸 갔어. 몇 D 더한 거지? 얘 입장에서 2D 더했지. 그러니까 얘에서 2D 더하고 2D 더했으니까 이렇게 세 개만 보더라도 2D씩 떨어져 있으면 등차 수열 맞아 틀려? 맞지. D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개도 등차 수열이야. 그럼 여기서 등차 중앙은 A3이네. 돼? 자, 그러면 A1, A4, A7 이거 등차 수열일까 아닐까? 이 세 개 등차 수열일까 아닐까? 맞아요. 확실해? 맞아요. 맞지. 몇 칸 떨어져 있어? 3칸. 3D 떨어져 있지. 이것도 3D 떨어져 있지. 맞네. 그럼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요 숫자들만 확인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떨어진 간격이 똑같으면 이 항 자체도 등차 수열인 거지. 그치? 그래서 요 항 넘버가 여기를 내가 K 그 다음에 AK 플러스 D AK 플러스 ED면 얘를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응용법 첫 번째. 돼? 그리고 응용법 두 번째. 봐봐. 여기서 등차 중앙 여기서 등차 중앙 지금 똑같지. 그러면은 2배 A3은 A2 더하기 A4라는 이 첫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나올 수 있는 거네. 여기서도 2배 A3은 A1 더하기 A5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 얘랑 얘 똑같은 거지. 항넘버끼리 더해봐. 6. 항넘버끼리 더해서 6. 똑같으면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아이고 이건 좀 그렇다. A3 더하기 A7과 A4 더하기 A6은 똑같다고 할 수 있어 없어? 같겠지. 그치? 또 A1 더하기 A9랑도 똑같겠지. 맞아? 이렇게도 응용이 되겠네. 돼? 그래 진짜 덧셈 뺄셈 얘기야.
근데 그 덧셈 뺄셈을 진짜 극한까지 끌고 가는 거야. 사실 덧셈 뺄셈은 언제 너희들한테 끝난 얘기니? 초딩 때 끝난 얘기지. 그럼 초딩 때 너희들이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와닿고 안 와닿고가 차이가 날 거야. 그냥 수열의 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냥 수열이야. 아무 수열. 모든 수열에 다 먹히는 얘기야.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라는 거 나중에 배운다고 했죠? 이거 두 개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열은 사실 이름 없는 수열들도 되게 많아요. 이름을 붙인다는 건 되게 특별해가지고 붙이는 것 뿐이고 이름을 안 붙여도 여전히 수열의 자격은 있는 것들은 많다. 그런 이름 없는 수열들까지 다 써먹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종합적으로. 자, 첫 번째 일단은 A1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땡땡땡 이제 n번째 항까지 싹 다 더하는 것을 기호로 약속을 할 거야. 이것도 SN이라고. 여기서 S는 대문자예요. 대문자 S. 자, 그래서 이 SN의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돼. 이 SN은 수열의 어떠한 수열의 몇 번째 항부터 반드시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더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건너뛰면 안 돼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중에서 빼는 거 있으면 안 돼. 계속 연속적으로 싹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n항까지 무한 것, 더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조심해야 될 게 여기가 n이잖아? 그럼 여기도 n이야. n항까지. 어디까지인지 알려주는 거야. 이해됩니까? 만약에 S4면 그럼 이건 몇 항부터 몇 항까지야? 첫 항부터 몇 번째 항 나올 때까지? 네 번째 항 나올 때까지야. 오케이? S2N이면 첫 번째 항부터 건너뛰는 거 없이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몇 번째 항 나올 때까지? 2n번째 나올 때까지. 얘 나올 때까지. 그럼 얘 전엔 누구 있었을까? A, 2n-1인데 여기 n-1에 괄호 쳐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돼. 왜? 여기 계속 1씩 커진다고 했잖아. 연속적이니까.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얘한테 1 뺀 거 갖다 쓰는 거죠. 네, 이렇게. 가끔씩 여기 n-1 이걸로 대입한 걸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이거 얘기해봤어요. 자, 그래서 지금 SN이란 요 놈을 의미하는 것이다. 명심해둘 게 세 가지였어요. 반드시 첫 항부터 더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건너뛰는 거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n이랑 맨 끝에 끝나는 일반항이랑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S1은 뭐랑 같을까? A1, 그치? S1은 그냥 A1이랑 같아요. 왜? 첫 번째 항, 이건 무조건이고 얘 나올 때까지라고 했잖아. 이미 근데 얘 쓰는 순간 끝났죠? 그냥 얘 끝난 거야. 더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이야.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개 중요한 거. AN은 SM 빼기 SM-1로도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거. 자, 이게 일단은 여기 좀 더 쓸 게 있는데 일단은 요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왜 SM 빼기 SM-1이 AN인가? 자, S1이 뭐랑 같다고 했죠? A1과 똑같다고 했죠. SE는 A1 플러스 A2 이거지. 근데 내가 여기서 위에 거에서 S1과 S2 똑같다고 했잖아. 그럼 얘를 갖다가 S1 더하기 A2라고 해도 돼? 안 돼? 되지. A1만 S1으로 바꾼 거야. 이해돼? 자, 얘를 갖다가 얘로 바꾼 거야. S3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건데 여기서 A1 더하기 A2 이거 S2죠. SE 더하기 S3, A3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러면 SN은 아까 말했듯이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AN까지인데 AN 전에 누구 더 있었을 거라고?
S? S? A? n-1 n-1번째 항이랑 n번째 항까지 싹 다 더한 거잖아. 근데 여기서 얘를 갖다가 뭐라고 볼 수 있다. 첫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n-1번째 항까지 더한 거니까 S n-1이라고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좌변 여전히 SN일 거고 이 보라색 밑줄 친 건 얘고 그럼 더하기 A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 넘어가면 쟤 나왔나? 나오지. 그래서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SN을 오히려 알려줘 놓고 AN 알고 싶을 때 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수열학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 유형이 있어요, 이거. 맨 마지막에 유형이 있는데 이건 쌤이 먼저 얘기하는 거야. 명심해야 될 게 근데 몇 개가 더 있어요. 첫 번째, 여기는 n자리, 여기는 n한테는 뭔가 대입할 수 있는 숫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때문에 n-1이라는 것 때문에 n한테 보통은 1부터 대입해야 되는데 이 n-1 때문에 1을 대입하면 안 되죠. 왜? 1 대입하면 S빵 돼버리잖아. S빵. 그러면 수열의 첫 항부터 빵항까지 합인데 빵항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n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아무리 작아도 2부터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이용하면 A2부터 나온다고. A2부터. 그럼 난 A1은 어떻게 알아요? n이 1일 땐 어떻게 알아요? n이 1일 땐 별도로 알아야겠죠? 아까 A1 누구랑 같다고? S1과 같다고.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SN이 주어져 있을 때 일반항을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돼. n이 2상일 때랑 n이 1일 때랑. 오케이?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1을 대입했어. 그냥 여기다 1을 대입했는데 얘랑 똑같아. 그럼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 없겠지. 그때는 얘 하나만 정리해서 예쁘게 써주면 돼. 쌤이 하나 보여줄게. 요 예시를 저 맨 끝에 있는 유형으로 얘기해 줄게. 뭐냐? 985번. 985번으로 얘기를 할게. 보면 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이라고 해가지고 SN이 3n 제곱 빼기 n이라고 나와 있잖아. 여기에 이제 AN이 5 이상 30 이하라고 했으니까 AN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AN을 찾기 위해서 뭘 쓸 거라고? SN 빼기 SN-1 얘를 이용해서 AN을 찾아낼 거라고. 자, 그러면 SN 빼기 SN-1부터 한번 써볼게요. SN이라는 것은 당연히 문제에서 준 SN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3n제곱 빼기 n 빼기 SN-1 써야 되잖아. 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알고 있는 건 SN인데 SN에 있는 n에다가 뭐 대입하면 되겠구나. 그렇지, n-1 대입하면 되겠구나. 이거 A 때도 비슷하게 했었죠? 대입하는 거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n 두 군데다가 전부 다 n-1 대입할 거야. 그럼 3 n-1 제곱 빼기 n-1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전개 좀 해보자. 3n제곱 빼기 n은 일단 그대로 쓰고 빼기 요거 전개 때리면 몇 n제곱? 3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n 플러스 3 빼기 n 플러스 1 그냥 전개만 싹 해주세요. 왜 얘네들 미리 계산 안 하냐면 어차피 지워지는 게 생기거든. 어차피 얘 계산 안 했어도 얘 지워질 거라서 계산 안 한 거야. 그건 팁이었고요. 하여간에 그러면 마이너스만 분배 때려줘서 계산 때리면 6n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N은 일단은 위에 요 SN 빼기 SN-1를 정리했더니 6n 빼기 4가 되었으니까 이건 6n 빼기 4야. 근데 n이 몇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는 거라고. 쟤는 2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는 거라고 사실은. 그럼 n이 1일 때는 별도로 찾아내야 되는 거라고. S 몇이랑 똑같아서 S1과 똑같아서 여기에다가 뭐 대입하면 되겠구나. SN에다가 1 대입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2야 이렇게. 돼? 원래는 이게 답인데 내가
우리 보통 일반항 쓸 때 이렇게 갈라서 썼냐고. 아니잖아. 그냥 A에는 몇 N 더하기 몇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범위도 없었잖아 이거. 사실 범위 없었다는 건 1 이상을 얘기하는 거였거든. 1부터 다 대입할 수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내가 여기다 1 대입해 볼게. 얼마나? 2 나오지. 여기다 1 대입했더니 2 나와. 얘랑 똑같네. 그럼 굳이 이렇게 갈라서 쓸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냥 6n 빼기 4라고 해놓고 1부터 대입해도 됨 가능. 그래서 이게 답인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쌤이 이걸 좀 정리를 해줄게. 봐봐. 지금 얘 갈라서 원래 쓰는 게 정석인데 지금 어떨 때는 가르지 않고 바로 1부터 대입해도 되는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어떨 때였어? 위에다가 1 대입했을 때 아래 거랑 똑같아지면 되지. 그냥 이 상태에서 봐봐 그러면. 위에 거 그냥 1 대입이야. 1 대입. 그럼 좌변 요거 위에 거 어떻게 돼? S 1 빼기 S 0 되지. 얘는 없는 놈이라고 했는데 정의가 없는 거지. 그냥 SN에 0 대입 이거 자체는 계산돼 안 돼? 되지. 그걸로 생각하는 거야. 그게 밑에 있는 얘랑 똑같다면 갈라서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거 보니까 S1 날라가고 S빵이 얼마면 되는 거야? 0 되는 거네. S빵이 0이면 얘네들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추가합니다. 단 S빵이 빵이면 얘가 빵이면 AN을 그냥 바로 SN 빼기 SN-1로 써도 된다고. 쓰라고. 돼? 여기서 S빵의 의미는 뭐라고요? 이 의미가 아니라 정의가 아니라 그냥 N에다가 SN에 있는 N에다가 뭐 대입한 거라고? 0 대입한 거라고. 그래서 SN 주어졌는데 거기다 0 대입해서 0 나오면 그냥 바로 SN 빼기 SN- 때려가지고 해라. 그럼 반대로 0이 안 나오면 그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 써야 된다. 답을.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맨 처음에 985번 처음에 줬을 때 얘 봐봐 SN 0 대입하면 뭐 나와? 0 나오잖아. 이거 0 대기고 이거 0 대니까 빼기 0 빼기 0 하면 0 나오잖아.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렇게 쓸 필요가 없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던 거야. 바로 이것만 계산하면 끝나는 거였던 거야. 이해됩니까? 이거 굉장히 유용하다.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면 뭐가 좀 달라질까? 이 얘기인데. 얘도 등차 수열 때처럼 공식이 존재한다. 등차 수열 일반한 공식이 있고 합공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구별해서 익혀야 되겠는데 자, 등차 수열에서 SN 공식은 이미 미리 써줄게요. 미리 써줄게요. 2분의 여기 한 개수 괄호 열어서 첫 항 더하기 끝항이 되겠습니다. 쌤 이거 한글로 써졌죠? 한글로 외우라는 의미다. 첫 항이랑 끝 항이랑 한 개수를 뭔지 다 구별할 필요가 있다. 자, 일단 쓰면 공식화하면 이렇게 돼요. 원래 SN은 우리가 배운 걸로는 A1 더하기 땡땡땡 해가지고 A 몇 가지 더한 거 N까지 더한 거죠. 그러면 이거에 맞췄으면 2분의 한 개수 몇 개겠냐 이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싹 다 더하면 N개 더하겠죠? 괄호 열어서 첫 항 맨 처음에 쓴 거야 A1 더하기 끝항 AN 이거야. 근데 책 보면 이렇게 안 나와 있을 거야. 2분의 N 그 다음에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A1은 A 첫 항 우리 A로 쓴다고 했잖아. A1은 A로 쓰는 거고요. AN은 A 플러스 N-1D죠. 그럼 얘랑 AA 두 번 더 할 거니까 2A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1D 이렇게 될 거야. 해서 공식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 왠지 알아? 별로 쓸 일이 없거든.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거든. 당연히 안 쓴다는 얘기는 아니야. 안 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별로 안 써. 별로 안 쓰기 때문에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외우려면 얘부터 외워라. 자, 왜 그런지 일단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공식 나오면 왜 그런지 알아야 되죠. 이거는 되게 이제 유명한 일환데 너희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어느 외국에서 초딩 수업 때 그 선생님께서 잠깐 볼 일이 생겨서 나갈 일이 생겼어요. 근데 초딩 수업 때 선생님이 안 계시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애들한테 퀴즈를 내주고 이제 잠깐 볼 일을 보러 나갑니다. 그 퀴즈는 1부터 100까지 다 더하면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보고 나갑니다. 근데 문을 딱 여는 순간 뒤에서 대답이 나와요. 5050이요. 그래서 쌤이 못 나갔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 대답을 한 사람의 이름은 가우스라고 합니다. 수학 공부 좀 어디선가 들여다봤으면, 관련 책 들여다봤으면 한 번쯤 꼭 들어봤을 만한 이름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더 했을까? 해볼래? 왜 5050 나오나? 알아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거는 거 더하고 그렇지. 101이잖아요. 네. 그거 반 쪼개면 50이니까. 갑자기 반을 쪼개요? 100일을 반을 쪼개요? 그거 50, 가운데 숫자가 50. 아, 여기서? 네. 그러면 요렇게 더하면 51. 요렇게 더해도 51. 그러니까 49까지 50이랑 짝꿍이 있잖아. 그래서 요렇게 더했을 때가 맨날 50. 아, 예, 뭐래 100일. 근데 잠깐만, 얘 짝꿍이 얘인가요? 아니잖아. 49랑 50. 52죠, 52. 딱 맞았어요. 아, 그렇네요. 그럼 50의 짝꿍은 51이네요. 이렇게. 그럼 요렇게랑 요렇게가 짝꿍이네요. 네. 정확히는 좀 달라요. 네. 어떻게 했냐면요. 첫 항 이제 두 번째 항 있고 마지막 항을 쌤이 편의상 L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거랑 거꾸로 더하는 거예요. 거꾸로 더하기. 끝에부터 마지막에 A 나올 때까지 싹 다 더해도 똑같겠지. 이것도 우리가 찾는 SN일 거야. 그래서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할 겁니다. 당연히 똑같겠죠? 그렇죠? 원래는 이건데 이거를 좀 더 이제 간편화시킨 게 얘야. 근데 옛날에는 이걸로 했었다. 그래서 좌변은 ESN. 우변은 더하려고 보니까 얘네들 더한 거랑 똑같겠지. 다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A 플러스 L이 몇 개 있는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애초에 여기서 여기까지 몇 개 더하는 거였죠? SN이면? N개 더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쌍도 몇 쌍 나오겠어? N쌍 나와서 요거 N번 더하겠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양변 2로 나눠주면 2분의 N A 플러스 L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N은 몇 개를 더했니? 라는 거였죠. N이 여기는 N이랑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몇 개를 더했니야. 오케이? 개수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외워야 될 건 한글로 외울 때 이렇게 외워라. 그리고 이제 공식화를 이제 문자로 해보면 두 가지 타입이 돼요. 첫 번째가 아까 보여줬던 2분의 한 개수는 무조건 n이고 첫 항을 a, 끝 항을 an이라고 해서 a 플러스 n-1d. 그럼 2a 플러스 n-1t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요거 언제만 있으냐면 sn이 그러니까 sk가 뭐 c로 주어질 때. 그러니까 S3이 뭐 7이고 S5가 14다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써요. 이때는 대입하는 용도로 써요. 얘는 대입하는 용도로. 마치 우리가 등차수열에서 일반항이 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주어졌을 때 A 플러스 n-1d한테 대입해가지고 연립했던 거 있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얘는 이제 대입하는 용도로 씁니다. 근데 이거보다
합 자체를 구해야 될 때. 아니. Sn 자체를 구해야 될 때. Sn.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 자체를 구할 때는요. 다른 걸로 쓸 거야. 이거는 되게 심화 과정이야. 사실 몰라도 푸는데 지장은 없어. 마치 뭐냐? AN이 공차 N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우리 계속 했었지. 이거 몰라도 푸는데 지장 없다고 했었지. 근데 하다 보니까 얘 편했어 안 편했어? 편했지. 얘도 똑같아. 몰라도 돼. 근데 알면 되게 편해져. 자, 뭔지 얘기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여기 봐봐. 요거 n이 변수잖아. 함수처럼 또 생각할 거야. n은 x처럼 생각할 거야. 그러면은 몇 n제곱 더하기 몇 될 거야. 자, 2분의 n 괄호 열어서 여기 dn 생기죠. dn 다음에 나머진 다 n 없으니까 뒤에다 써버릴게요. n 분배 2분의 dn 제곱 다 n 없으니까 2a 빼기 d한테 n을 곱할 거야. 돼? 자, 그럼 2분의 dn 제곱 플러스 2분의 2a 빼기 dn 이렇게 되죠. 맞아? 여기서 특징이 뭐냐? SN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아이고 왜 이렇게 계속 들어가냐. 2분의 dn제곱으로 시작하고 여기는 솔직히 복잡해서 몰라도 푸는데 지장 없어. 그냥 몇 n 이렇게 쓸게요. 첫 번째 특징. 상수항이 없어요. 원래 2차, 1차 나오잖아. 그럼 상수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 상수항이 없다고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야. 돼?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SN이잖아? 그럼 사실 누구 수열의 합이다? 누구 수열의 합이다? 등차 수열의 합이다. 돼? 그러면서 여기 봐봐. 여기서 얘들아 D가 뭘 의미하는 거였어? 공차를 의미하는 거였지. 공차를 의미하는 거였어. 근데 지금 이차항 개수가 2분의 D니까 저 2를 없애고 싶으면 이차항 개수한테 몇 곱해야 돼? 2 곱해야 돼. 이러면은 일반항의 공차가 될 거야. 돼? 이건 일반항이잖아. 그쵸? 이건 등차수의 합인데. 자, 그래서 SN 자체를 구할 때도 얘 쓰는데 뭘 구할 때도 쓰냐면 AN 구할 때도 써요. AN 구할 때. 야, 우리 아까 SN 갖고 AN 구하고 싶으면 못 쓰라고 했어. AN은 SN 빼기 SN-1 이거라고 했잖아. 근데 그거 안 쓰고도 AN 구할 때 얘 쓰면 된다니까? 봐봐. 아까 다시 900 몇 번이냐? 985번 보면 아까 했던 거잖아. 다시 봐봐. SN이 뭐라고 주어져 있어? 3n제곱 마이너스 n으로 주어져 있어. 아까 SN 빼기 SN-1을 이용해서 AN 구했지. 근데 잘 봐. 상수항 없는 2차식 맞아? SN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 2차항 개수 몇 배가 공차라고? 2배가. 그게 공차라고. 그러면 이거 봐가지고 AN은 무조건 몇 n으로 시작하겠구나. 6n으로 시작하겠네. 맞아? 그럼 그 뒤에는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잖아. 뭐라고? 1. A1과 S1은 무조건 똑같았지. 그럼 여기다 1 대입한 거랑 여기다 1 대입한 건 무조건 똑같아야 돼.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만데? 2. 여기도 그럼 1 대입해서 2 나와야 돼. 그래, 마이너스 4야. 아까 AN 이렇게 나왔었어. SN 빼기 SN-1 안 쓰고도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몰라도 푸는데 지장 없어. 이것만 쓰더라도. 하지만 되게 삶을 윤택하게 해줄 거야. 근데 어떨 때 쓰는지 잘 알아두세요. 오케이?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라고 해가지고 얘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유형에다 일단 별 5개 주고요. 그냥 수열이 아니라 등차 수열 때만 쓸 수 있는데 등차 수열 합의 최대 최소 유형 개념만 간단히 얘기를 하고 바로 풀도록 할 겁니다.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계속 커지던가 계속 작아지는 특징이 있죠. 그러면 만약에 계속 커진다면 뭐 양수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음수로 시작하는 걸 예로 들게요. 음수로 시작한다고 하면 계속 음수 나타나다가 점점 커지면서 언젠간 양수가 나타나겠죠. 이건 AN 얘기야. 일반항 얘기. 그럼 SN, S1을 구해보면 얘가 그대로 오겠죠. 이게 S1이겠죠. S2는 이거일 거야. 얘랑 얘 다 온 걸 거야. 그럼 S1에 비해서 더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겠지. S1은 얘만 있었는데 S2는 얘까지 추가해서 더 있는데 음수 추가해서 더 했으니까 더 작아질 거야. S3는 이렇게 3개 더 한 걸 거 아니야. 그럼 S2에 비해서 더 어떻게 돼? 작아지지. 계속 감소할 거야.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양수 하나 더하면 커지겠지. 이전에 얘까지 더한 거에 비해서 더 커지겠지. 그럼 계속 감소하다가 얘까지 더하는 순간 커지기 시작하니까 증가하겠네. 그러니까 그래프로 나타내면 감소하면 내려가는 거고 증가하면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이때가 가장 작겠네. 언제까지 더한 게 가장 작겠다? 음수만 싹 다 더한 거. 그렇지. 음수만 싹 다 더한 게 최소가 될 거야. 등차수열 합이 최소라면 이건 누구만 더했구나? 음수들만 더했구나. 그렇지. 최대라면 애초에 음수가 등장하면 안 돼요. 처음에 양수로 시작해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을 거야. 생각해봐. 양수로 시작해서 점점 커졌으면 절대로 음수 나올 일이 없다는 얘기인 거니까 계속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 커질 거 아니야. 말이 안 돼. 이러면 최대가 나올 수가 없어. 반드시 음수가 나올 거고, 그럼 최대가 나온다면 이건 양수들끼리만 더하겠구나. 그래서 등차수열 합까지 나왔다고 방심하지 말고 최대 최소 키워드가 더 붙으면 이거 생각해 줘야 되겠다.